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이분만 오시면 언더스탠딩이 세상에 나와서 등장해서 여러분께 우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라고 중에 할 수 있는 하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분을 세상에 발굴해서 꺼내놓은 겁니다. 선샤인이네. 그냥 확 눈이 밝아. 눈 밝아져 그냥 주변이. 네. 여신계의 선샤인인가 그럼? 외신계의 선샤인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칭찬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 우리 저가 또 100만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훈훈해져가지고 또 네. 오 소장님 역할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터치만 하면 그냥 몇십만. 어?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100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자, 오늘은 뭐 배웁니까? 미국 얘기네. 네. 그 미국 얘기 할 건데요. 음. 요거 기사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 기사가 뭐냐면 한 달 전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 기사인데 그 미국의 항소법원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항소법원이 나스닥의 그 이사회 다양성 규칙이라는 거를 무효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는 2020년 12월 기사예요. 나스닥이 그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어떤 이사회의 다양성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찾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상장 규정을 추진한다는 기사예요. 상장하려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상장되어 아하. 있는 기업들도 또 이래야 이래야 한다. 된다. 안 그러면 아하. 퇴출이다. 네, 그게 어떤 규정이냐면 네. 사실 요 당시만 해도 그 회사가 그 이사회 구성을 할 때 이사회 멤버들을 보면 주로 남성, 백인 비중이 되게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회사는 이사회 멤버 중에 최소 2명을 성별이 달라야 되고. 뭐 인종이나 어. 성별이나 아니면 어떤 성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2명은 꼭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사를 둬야 된다. 다 여성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성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 너무 남성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바람을 여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성 이사 1명 네. 아니면 소수 인종 또는 성소수자 이사 1명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거를 아. 추진을 했고 이게 오케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퇴출, 상장 안 되고. 그럼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왜 이걸 충족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야만 한다. 네. 이게 그 규정이에요. 근데 왜 이때 이런 규정을 추진하고 이게 생겼냐면 이게 그 추진한 게 언제예요? 이게? 2020년 12월. 20년. 아하. 네. 왜 그런 지금 2020년 12월이니까 혹시 추론할 만한 그 2020년 사건, 이면 이벤트 뭐가 있었죠? 생각나세요? 그건 아닙니다만 바이든 때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때입니까? 바이든? 이때는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때예요? 네. 느낌은 바이든 마지막 물씬 트럼프. 바이든 정책 어. 느낌이 물씬 나는데. 어허. 이게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세요? 그 20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에 체포가 돼요. 예. 편의점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고 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원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그 체포되던 과정에서 이제 과잉 진압이랄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질식사를 당했어요. 경찰이 맞아, 무릎으로 이렇게 질식시켜가지고 질식사를 하면서 이걸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죠. 들고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다시 퍼졌고 이때 다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다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예. 근데 참고로 아까 이 프로님이 물어보셨지만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라든지 뭐 당시의 그런 표현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당시의 기사입니다. 하면 요게 그 조지 플로이드 시위는 역사를 만드는 다문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때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사회적 정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어떤 회사 조직이나 뭐 운영 규정을 한참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그에 맞춰서 아하. 야, 이사회 멤버들도 다양성 맞춰. 야. 이렇게 추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거를 그리고 그 강제했다는 게 난 다음 참 해에 모르겠네.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 그런 다음에. 규정을. 네. 그래서 쭉 이어져 왔어요. 역시 미국도 오바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도 이사회에 넣어야 되고 RH 무슨 마이너스 혈액형도 넣어야 되고 뭐 동물 애호가도 넣어야 되고 뭐는 넣고 뭐는 안 넣어도 되죠? 소수 그래서- 인종만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그 당시에도 이프로님처럼 그거에 반발하는 보수 단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이게 지금 오히려 그런 규정 자체는 어떤 전체의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정체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오히려 구분짓도록 강요하는 거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패소를 했다가 이게 이제 항소법원에 가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한 달 전에 아까 맨 처음 그 기사 화면 요거 기사 화면에서 증권거래위원회가 2021년 해당 규정을 승인했을 때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법원이.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이면 트럼프 당선 이후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판결이 난 뒤에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조용히 다시 이사회 구성을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시 네. 끌어들였던 그분 다시 내보내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과거에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추진했던 제가 이렇게 어머나 요걸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DEI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DEI라고 해가지고 그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그리고 인클루전 포용성의 그 앞자를 딴 DEI라는 그 프로그램 아니면 DEI라는 조직 이런 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 들어서 스물스물 폐지를 하기를 시작해요. 아니 기업의 이사회라는 건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는 건데 거기서 왜 민주주의를 거기에서 하고 있냐? 저런 다양성, 포용성을 왜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분위기에 맞추는 시위가 너무 격렬하니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기업들이 이에 이게 눈치를 보면서 거기도 미국에 맞췄던 건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벤트들 그런 판결 트럼프의 당선 이런 게 있고 나서는 스물스물 그거를 이제 폐지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그런 다양성을 위한 단체에 좀 지원을 했다. 그럼 그 지원도 끊고 그 우리가 정말 열린 회사입니다. 이런 광고를 했다면 그 광고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들이 하느냐? 트럼프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한 3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애초부터 하기 싫었어. 그렇겠지 당연히. 애초부터 하기 싫었어. 그리고 이건 그냥 원래 생색 내려고 한 그리고 거야. 애초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 거. 트럼프 그가 돌아왔어. 그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 이제 나스닥 규정 판결에 앞서서도 이런 일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요 기사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는 2023년 6월에 미국 대법원이 그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그 대학 신입생 뽑을 때 맞아요. 인종들 쿼터 준 거. 네, 포용성, 대학 다양성. 입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채용할 때 인종성 장애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 이걸 말하는 건데 그게 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했어요. 네, 2023년 뭔가 6월에 좀 찝찝했어 나도 저게. 그래서 이후에 이제 주별 그 공화당 법무장관들이나 보수 단체들이 예. 또 압박을 하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봐, 그 되려 역차별이라니까. 야 위헌이라지 않냐. 이런 어떤 분열적인 개념 사용 그만해라. 이렇게 막 압박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트럼프도
그거는 반백인 감정이야. 법적으로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반대 입장을 냈었어요. 그리고 요 기사는 뭐냐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공화당 상원의원 제이디 벤스가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 학교, 단체 등의 모든 그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얼굴 좀 낯이 익지 않으세요? 요즘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저 트럼프의 부통령. 맞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법안 발의한 한 달 뒤에 부통령 후보로 지목이 됐고 결국엔 부통령이 됐네. 야, 그리고 이 발의한 법안이 만약에 또 통과가 되면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리는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고 보는 시각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지난해 하반기쯤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이런 판결이나 사회적 법적 변화, 그런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들면서 하나둘씩 이제 DEI 정책을 철회하는데 이게 그런 화면이거든요. 포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월마트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존 디어, 할리 데이비슨, 보잉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해 이제 하반기 막 7, 8월, 6월 이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은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맥도날드가 지난주에 여성 및 비백인 관리자에 대한 목표 비율을 낮추고 공급업체에 또 DEI 그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정책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성 팀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글로벌 포용 팀으로 바꿔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너겟용 닭가슴살 공급업체가 흑인이 운영을 하든 여성이 운영을 하든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너겟이 품질만 좋으면 되지. 품질하고 가격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에잇 하면서 이제 발표를 또 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화면에 아마존도 있었는데 아마존도 DI 프로그램 중단하기로 또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메타가 사실은 트럼프가 매 눈으로 지금 몇 년간 벼르고 있던 그 메타가 한동안 트럼프 페북 계정 정지했었잖아요. 예. 메타가 지난주에 법적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DI 정책 종료하겠다. 근데 이때 그 정책 책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DEI 종료 결정이 회사가 가장 재능 있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솔직하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몇 년 전엔 그렇게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것저것 맞추느라고 바보들 뽑느라고 힘들었어요. 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어떤 다양한 배경에 있는 네. 직원들을 계속 찾기는 할 건데 다양성의 기존에 맞춘 그 사람 안에서 인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추려놓고 거기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통틀어서 가장 잘하는 인재를 뽑겠다. 열려 있지만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DEI뿐만 아니라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도 바뀌고 바뀌고 있어요. 있어요? 네, 요거 보시면 기사 보시면 이 최근 몇 주간 그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그 넷제로 은행 연합이라는 그 은행 기후 변화 대응 그룹에서 계속 탈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 시티그룹,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블랙록까지 그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금융사들이 대규모 자산을 이용해서 미국 기업에다가 기후 운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에만 투자하는 뭐 그쵸. 어드밴티지 주는 펀드 얘기 나올 때부터 2%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텐데. 석유 탐사하는 기업한테 투자 안 해주고. 뭐. 같은 기업도 친환경에 신경 쓰다 보면 고마운 기업이긴 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기업일 텐데 그거 어떻게 펀드가 거기에 할 수 있냐? 그러다 수익률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냐? 뭐 물었는데 근데 뭐 기업도 뭐 지구를 사랑해야죠? 뭐 이런 대충 그러고 말았죠. 맞아요. 그런 움직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 제목을 보시면 미국 기업이 마가로 가나요?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이사회 문화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트럼프 색깔이
덧씌워지는 거냐라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그의 성향과 어떤 기조에 맞춘 보수적인 스탠스로 기업 정신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 돌아온 게 아니라 대법원도 그렇고 상원, 하원 그게 이제 과반수가 공화당이 넘었기 때문에 예. 이거 빨리 우리가 기업 안에서 정리 안 하면 어떤 그 DEI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우리는 생각이 아직도 DEI 하고 있어 이 철진한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만약에 나의 어떤 판단에 어긋난다. 이거는 좀 아닌데 어쨌든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나 이런 이유로 걔 싫어. 이렇게 한 번 찍히면 예.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경영진이든 엄청 대놓고 굉장히 공격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호감을 사기 위해서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중론인데 그 참고로 그 트럼프와 또 껄끄러운 관계였던 그 제프 베조스 예. 아마존도 그 DEI 정책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뭘 또 얹었냐면 대선 직후 그 12월부터 그 멜라니아 트럼프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를 찍겠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에 공개를 하겠다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바꿨다 또. 다큐를 한번 저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어. 그래서 그 총괄 디렉팅은 멜라니 여사가 좀 해주십시오. 예. 이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요거 보시면 요 기사는 네. 참고로 코스트코 있죠? 예? 코스트코는 외길 인생 택했습니다.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 아, DEI 우리는 갈기- 폐지 거부 선언. 아. 그래서 제목 보시면 블룸버그가 행운을 빌어요 코스트코 라는 기사를 예? 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뭐 뭔가 별다른 신념이 있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어떤 수요에 비해서 아. 예, 많이 임금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이 또 다른 얘기는 이제 뉴스에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국내 뉴스에도 미국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취임식 기금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있다. 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트럼프 그 취임식에 거의 2억 달러가 넘게 지금 넘었다. 이런 2억 달러면 3천억 원이에요, 거의. 예.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게 바이든 취임식 당시에는 이게 한 6,100만 달러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때 3배 이상 모인 거예요. 근데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빅테크의 기부금을 비교한 거거든요, 연도별로. 2017년 트럼프 당선 당시랑 2021년 바이든 취임식 때랑 올해 이제 트럼프 이야, 취임 때. 그냥 돈을 싸두고 달려가는구나 그냥. 그죠? 아마존, 구글, 메타 다 예. 100만 달러씩. 이야.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는지 너무 딱 보이죠. 진짜 트럼프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2020년 선거 패배에 한몫한 애들이라고 미워한 인물들 예. 회사들이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암호화폐 회사들도 뭐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500만 달러도 막 기부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도 그렇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산업계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도 미국 현대차도 법인으로 이번에 했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맥도날드나 델타 항공,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취임식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에 기부하는 기업들도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무서워? 트럼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내놓는 공약들이 뭐 예. 이민 제한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고숙련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유통업계나 서비스업계나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관세 때문에 또 타격이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 굉장히 많이 해서 미국에 데려와서 파는데 이렇게 관세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기부합시다. 기부해가지고 그 비공개 만찬 가가지고 어떻게 좀 관계를 잘 개선해 보자 그런 것도 있고 뭐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번에 우리가 밉보였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기업도 있고 어떤 이런 정책적 변화들이 기업의 운영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게 되는 예민한 것들이니까 공약들이 어쨌든 트럼프와 그런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지금 시작할 때 잘 다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은 기업가를 아는 거죠. 트럼프가 굉장한 딜메이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선 돈 주면 돈값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또 거꾸로.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재선에 이제 반대했던 기업들도 어떤 규제와 세금을 줄인다는 공약은 결론적으로는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달러 이상 기부를 계속 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부터는 그 비공개 만찬 비롯해가지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한 6장씩 줘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 위한 티켓값, 그다음에 관계 개선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값을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를 지지했던 기업이나 사람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요 인사직에 좀 앉혀가지고 그거에 보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간 사이가 안 좋았다면 이번 취임식이 진짜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사실 쿨해요. 내가 너랑 안 좋았지만 그래 네가 뭐 그렇게 한다면 싹싹 빈다면 내가 뭐 쿨하게. 그래 어차피 난 비즈니스맨인데 뭐. 맞아요. 진짜 비즈니스맨이라서. 주고받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 VIP 티켓이 매진됐다. 그 자리가 다 소진이 됐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DEI를 폐지하는 것도 일종의 충성 경쟁 느낌이 들 만큼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라면 이사회를 그렇게 성평등 뭐 인종평등 하는 거는 우습고 그거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직원들의 분포를 가능하면 골고루 한다. 그건 전략적 목표가 있을 수도 그거는 있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회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만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어. 그건 이상하지. 그런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진 거 아닙니까? Too politically correctness. 그러니까 우리 강조한다. 회사의 입장상 우리는 여성을 하여튼 전략적으로 많이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쿼터를 뒀어. 그럴 수는 그건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야지. 야, 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딱 얼굴을 바꿔가지고 DEI 다 철폐하고 이러는 게 조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투자자라든지. 왜 했냐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게 이번 선거가 사실은 거의 뭐 의회 같은 거 보면 압승과 다름없기 때문에 네. 어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그 전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큰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정책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그래 그 기조가 바꾸는 게 맞지. 그게 모두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경영진들이 그런 정책을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할 때 진짜 싫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꾸역꾸역 따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 미국 대법원이 어퍼버티브 액션 그 인종 쿼터 줘서 대학 뽑는 거 네. 야, 그건 조금 애매한데. 관련해서 판결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인종으로 차별하는 정책이라서 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게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차별이다. 그거 자체가 그쵸, 네. 사람을 인종으로 구별하는 거니까 차별이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무대하든 뭐든 그런 식으로 자꾸 쿼터를 두면 인종적 차별의 고정관념을 더 낳는다고 맞아요. 판단이 그런 또 것도 있네요. 있었어요. 차별 받으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우대하니까 또 우대해 주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좀 참아. 악순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취지도 있네요. 그래서 뭐 뭔가 제도적 이게 뭐 하여튼 현실적으로 왜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제대로 강요하면 안 돼. 결국에는 뭐 큰 의미가 없더라란 1년 뒤에 보니까 통계상으로 어떤 학교는 흑인 입학생이 확 줄었어라는 결과도 있긴 했는데 많은 학교들이 통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 정말 그냥 잘하는 아이를 해도 뽑아도 되더라. 이런 통계도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이게 거지. 선입관이나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우리가 노력을 하게 해야지. 편견이 있긴 있죠. 그래서 뭐 블라인드로 뽑기도 하고 뭐 대학도 블라인드로 뽑아보려는 시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편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통계인지 그럼 그게 왜 괜히 편견 생기겠어요? 다 사례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는 편견이지.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지. 그게 경험상 그거를 편견. 경험상 저음으로 얘기해서 무서웠어. 큰 게는 위험하더라라고 하는 게 왜 편견입니까? 큰 게 몇 번 물려보고 물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건 확률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큰 게도 있는데 야 크기만 하면 넌 일단 탈락이 되니까 그게 위험한 거지. 사실. 야, 가끔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시는다. 야, 맞아, 그 말 맞네, 그러네. 그래서 그렇지. 문제. 사실은 그게 통계적인 확률로 하는 건데.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정말 착한 큰 개인데 억울하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냥 사나운 개였지 큰 개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크다는 게 눈에 띈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검다는 게 눈에 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안 되지. 하여튼 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그러네. 지금 분위기가 있다. 네. 네, 얘기를 해드렸고 하나 더 해도 해도 되나요? 예, 네. 그럼요. 하나 더 하면 제가 퀴즈를 또 오랜만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 퀴즈? 퀴즈. 다음 중 유럽 회사들이 네. 중국 업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은 꼭 한국 문제는 꼭 아닌 걸 고르래. 대체. 아닌 것은 나 그런 문제 제일 싫어하는데. 다음 중 유럽 회사들이 중국 업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산업, 자동차 어려워하지. 2번 항공 운송 산업, 3번 전기차 배터리 산업. 그것도 힘들어하지. 그럼 2번이지 답이. 2번 지금까지 나온 건 2번입니다. 4번은 뭐 4번 보기 없어요? 없어요. 그 2번이지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이지 2번. 2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네. 정답은 없다. 사람들이 난 진짜 이런 문제 고정관념에 이게 있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고정관념. 꼭 문제가 아닌 아까 것은 그 한 고정관념 다음에 얘기해놓고 복수일 수 있음. 아니면 답이 없을 수도 있음. 답이 없을 수 있음. 이런 문제 정말 싫어요. 예. 1번, 2번, 3번 모두 중국 회사들이 유럽 회사들의 점유율을 뺏고 있는 항공 쪽도 중국의 산업입니다. 진출이 많은 모양이죠. 네,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이게 서방 항공사들이 후퇴함에 따라서 중국 항공사들이 유럽으로 돌진합니다. 뭐 그런 기사인데, 뭐 자동차 배터리나 어떤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거는 다들 맞지 이러셨잖아요. 중국 때문에 힘들지. 근데 항공 산업도 중국 때문에 힘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항공사별 유럽 및 북미에서 이제 중국으로 출발하는 하계 항공 편수인데. 유럽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 숫자가 코로나 전에는 2016년에는 중국 항공사가 빨강이거든요. 중국 항공사와 그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유럽 포함 국제 항공사가 비슷비슷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는 중국 항공사가 약간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중국 항공사? 네. 예. 그러다가 코로나 때는 이제 못 가니까 저조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국 항공사의 서유럽 노선 수용력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왼쪽에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동글동글하는 왼쪽은요. 중국 항공사가 2019년 대비 진한 파란색이 2019년 대비 연한 이제 하늘색이 2024년, 2019년 대비 2024년에 승객 운송 능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유럽, 중국 왕복 노선에 투입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뭐 하이난항공 이런 거 보면 2024년에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더의 뭐 유럽 항공사들 보시면 다 줄었어요.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다 반토막 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편을 네. 중국 항공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네. 왜 그럴까요? 유럽 항공을 안 이용하고 네. 왜 그러지?
중국 항공 항로가 늘었나 보죠. 기내식으로 노선이 그러니까 왜 늘었어? 동파육을 주기 시작했나? 비싼 노선이 왜 중국식. 늘었냐? 노선이 늘어서 그런 건데 왜 늘어? 중국 항공의 유럽 노선이 왜 늘었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늘겠죠. 그거는. 근데 그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에요. 네? 그게 왜 계기예요? 근데 그런 반응 좋아요. 응? 왜 그러지? 의외의 반응. 좀 보내주세요 좀. 왜 그래요? 갑자기 이상한 거냐? 중국과 유럽 항공사가 경쟁하는데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왜 변수가 돼요? 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제재하려고 러시아 야 우리나라 영공 지나다니지 마 하면서 이제 러시아 상공 진입을 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보복으로 똑같이 그럼 너네도 우리 영공 진입하지 마 예. 이렇게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요 지도를 보시면 네 요게 지금 봅시다. 서방하고 아시아 이렇게 가는 길에는 러시아 영공을 꼭 지나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럽 연합 모든 국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된 게 러시아가 우리나라 위에 영공 지나가지 못하게 막은 하지마 하고 금지한 나라들이에요. 주황색이. 예. 아. 그러니까 유럽 연합 모든 국가, 유럽 국가들이네 다. 영국, 어. 캐나다, 뭐 스위스 등 그러니까 러시아 이 길을 못 지나가게 했던 국가들을 그대로 금지하는 보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럽 국적 항공사 비행기들이요, 이 러시아 상공을 거치지 못하고 예.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러시아 상공을 피해서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돼요. 아 그리고 나라들을 그냥 다 거쳐야 되네 여러 나라들. 네, 그래서 예. 유럽 항공사 연합에 따르면 러시아 영공 우회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노선 경우에는 그 편도가 1시간 15분이 더 들어가고요. 아. 그다음에 헬싱키에서 서울까지 노선은 3시간 30분이 더 추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거쳐서 돌아가서. 내면 그냥 쭉 직선으로 내려오면 되는데 네. 삥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래. 보통은 그 북극 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최단거리인 경우가 많은데 네. 러시아가 그 동네 골목대장이다 보니까 러시아 땅 피해서 북극 근처 지름길을 이용하는 건 너무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슨 요 노선도 같은 거 없습니까? 있어요. 요 노선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충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예. 이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파리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베이징 어디예요? 베이징 그림에서? 여기 있잖아요. 네. 아, 거기에서 네. 네, 여기 있죠. 베이징 여기에서 예. 파리를 간다. 파리를 간다. 지금 여기 있죠. 그쪽이 네. 파리죠. 네. 그럼 하늘색 직선을 따라가면 제일 빠르겠네요. 그쵸. 어. 초록빛이 여기 딱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면 가면 되는데. 러시아 거쳐가면 빠른데 아. 아래로 자루선을 그었을 아래로 때 돌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피해가는 주황색 노선을 보면 얼마나 좀 길어졌는지 대충 눈으로 좀 보이시죠. 그래서 북경에서 파리까지는 보통 12시간이면 됐었는데 이제 만약에 에어프랑스를 타고 우회를 하게 되면 18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러시아 때문에 돌아가는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저게 왜 중국 항공의 노선 확대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돌아가니까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비용이 더 들잖아요. 예. 기름값이 더 드니까 40% 정도 더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 시간도 더 필요하니까 인건비도 더 지급해야 되고 예. 비행기도 자주 못 띄워요. 예.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기니까 결국은 요금을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요금은 비싼데 더 오래 걸리는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요. 아. 돌아가야 되니까 유럽 비행기만 돌아가야 되니까 유럽 비행기만 아. 중국 비행기는 그냥 중국 러시아 비행기는 러시아 그냥 가로지르고 가는데. 네. 누가 타겠어요. 그리고 그 중국 항공사들도 사실은 계속 손실이 있기는 했어요. 상황이 경영 상황이. 그러나 지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그냥 이 격차를 우리가 한번 메워보자, 야. 한번 달려보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유럽 노선을 증편을 해요. 그리고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중국 항공사들은 저렴한 요금에 또 빨리 도착을 하니까 예. 유럽과 중국을 오가는 그 빅3 중국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항공사들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럽 항공사들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아,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러시아 대한항공. 못 지나가, 우리 러시아 위에 지나가지 마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요거 보시면 네. 이 그림 한번 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영공 그 비행을 오지 말아라 하고 이제 금지는 했는데 러시아는 금지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그림 보시면 미국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아, 또 미국은 네. 미국이라고? 그러나 러시아 적대국이니까 그리고 안전이나 어떤 보험의 이유로 예. 자발적으로 우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이 네. 야, 우리는 그냥 안 가버릴 거야.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뭐 싱가포르 항공, 뭐 캐세이 패시픽도 같은 상황이에요. 일부러 안 가요. 네. 아. 그래서 또 일부러 한것 같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그래서 가면 되지. 괜찮다고 지금 하는데. 요 지도를 보시면 뭐 미국 동부에서 인도로 가는 것도 러시아를 거쳐서 가는 흰색 노선이 사실 더 빠르지만 예. 연두색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 기사 뭐냐면 미국은요. 중국 등 아시아 항공사들의 미국 취항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항공사들이 대형 중국 항공사의 추가 진출 이거 막아주세요 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는 직항 왕복 항공 편수를 좀 제한해 주세요 하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미국 승객들은 중국 항공사가 가격도 싸고 비행 시간도 짧은 건 아는데 예. 편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처럼 엄청나게 막 늘어나지 않으니까 빨리 예약을 못하면 그냥 미국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뭐 미국은 뭐 그래도 뭐 1시간 정도만 더 비행을 하면 되니까 차이가 크지는 않아서 미국에서는 약간 러시아 항공 피해서 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항공사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야, 그렇겠네.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냥 중국이 갑자기 덕받네요. 근데 러시아 제재하면서 대부분 중국이 덕보는 것 같아. 기름도 중국이 싸게 사. 뭐 그러네요. 중국이 덕보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러시아랑 우리는 뭐 어차피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괜찮아. 그런 느낌이네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뉴스. 우리도 그냥 러시아 제재에 동참 안 하면 우리도 러시아산 석유 싸게 사다가 먹고 할 수 있죠. 그래. 그 대신 미국이랑 붙어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네요. 트럼프 무서워. 일본은 우리 트럼프 얼마나 무서워. 지금 기업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줄 서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무섭다고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재밌네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유럽의 항공 이야기. 까지 배웠습니다. 어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